온라인 물리 스터디 3회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질문 들어온 것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잡죠. 자, 거울과 렌즈에서 그림자가 이렇게 있으면 처음부터 그림자가 진짜 참 좋은데.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렌즈가 있으면 보통의 굴절 n이면 여기가 1이면 볼록이니까 광축이 있다면 빛이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왔을 때 초점에서 딱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초점이 있고 여기 초점이 있고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물체를 구분하는 초점, 또 하나는 상의 구분을 위해서 필요한 초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 무한 지점이 요 지점. 그래서 1, 2, 그래서 여기 R, 요거. R까지 해서 물체가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 상은 여기서부터 이제 쭉 가죠. 무한대가 여기,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나가니까 R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여튼 이런 볼록 렌즈를 가지고 상을 만든다면은 왼쪽에서부터 1, 2, 3, 4 여기서부터 1, 2 넘어가서 3, 4 이렇게 상이 나올 텐데, 이 얘기는 안쪽에 굴절이 커서 평행하게 들어오다가 안쪽으로 딱 꺾여 들어오는 이런 상태 때문에 생기죠. 이렇게 꺾인 이유가 굴절이 크다, 속력이 느리다라는 거죠. 그럼 똑같이 위에서 봤을 때 수조가 이렇게 생겼다면 똑같이 이렇게 블로그린처럼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럼 옆에서 본다면 물이 이만큼의 깊이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부위, 이게 모래톱처럼 쌓여서 이렇게 생겨요. 일단
줄이 좀 톡 튀어나왔겠죠. 이렇게 돼 있다면 수심이 H1, H2 이게 더 커요. 수심이 크다는 건 속력이 더 크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굴절력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 부위의 굴절이 더 크다. 속력이 느려진다. 그거는 위에서 말하는 이제 볼록렌즈하고 똑같죠. 평행하게 들어오다가 이쪽에서 다 만난다. 그래서 굴절이 큰 쪽으로, 속력이 느린 쪽으로 꺾임이 생기더라 해서 볼록렌즈처럼 생겼으니까 실제로 이쪽이 모양도 볼록렌즈, 속력이 느려지니까 굴절이 N, 1. 따라서 이렇게 가는 놈들이 이렇게 모인다. 자, 이 선은 그러면 진행 방향이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파면. 그럼 여기서는요, 이런 모양이 생기죠. 이쪽 넘어가면 이런 모양. 그러니까, 자, 뭐, 그래서, 이렇게 꺾여 나가는 이런 상태가 될 겁니다. 됐죠? 결국은 파면이 이런 식으로 생기면 좀 되겠죠. 자, 만약에 똑같은데, 요거하고 달리, 옆에서, 위에서 보면은 똑같이 볼록렌즈 모양인데, 수심을 보니까, 여기가 얇고, 여기가 푹 깊은 거예요. 깊게 울둥이를 팍 하는 거죠. 그렇다면, 수심이 여기가 더 깊어요. 속력이 여기가 더 빨라요. 조형력을 굴절률은 여기가 더 커요. 이 말은 뭐예요? 모양상으로는 이렇게 라운드가 생겨서 볼록렌즈처럼 생겼지만 굴절 여기가 1N 이런 식이죠. 얘들은 실질적으로는 오목렌즈처럼 약동하죠. 평행하게 들어와서 퍼져나가는 겁니다. 오목렌즈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형태죠. 그러면 진행 방향에 대해서 수선을 그리면 파면. 여기서는 이렇게 퍼지니까. 아까하고 다르죠. 안쪽 파져들면서 이제 라운드가 안쪽 바깥쪽인데 여기는 처음부터 바깥쪽 이렇게 해서 수면파를 이용해서 거울과 렌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차이는 거울과 렌즈는 빛의 라인들이 보이는 건데 빛의 라인들 보이는데 몰크파에서는 수면만 보이는 거죠. 수면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렇게 볼록 렌즈의 작도하고 똑같은 수면파에서의 작도, 그것도 볼록 렌즈, 어몽 렌즈 서로 다르다는 것. 기출문제 나왔던 단어이죠. 그래서 파면의 모양이 어떻게 생기느냐,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보세요. 자, 한 명이 들어왔네. 마이크를 켜야지 나올 텐데요. 뭐 직접으로 불러 들은 거죠? 소리가 들리네. 안녕하세요.
장희재 씨?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제 마이크 켰어? 네, 음. 아이고, 그래도 꾸준히 참여하시네. 그럼, 부지런하구나. 그럼요. 그래. 질문 있습니까? 예, 기출문제 중에, 음. 예, 2010년 피트 예비 검사인데요. 문제를 보여주세요. 화면 쳐서. 화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화면 그 화면에서 네. 카메라를 켜야지. 저는 컴퓨터로 하고 있어가지고, 아, 화면 안 나요? 그 컴퓨터 그, 화면을 보게 하면 되는데, 공유하는 화면에서 그 화면 문제를, 공유. 그렇지. 화면 공유 기능. 화면 왼쪽에 보면 구글 예, 행아웃에서 왼쪽에 그 커서를 갖다 대면 예, 위에서 두 번째가 화면 공유라고 나올 거예요. 네, 네. 음. 그럼 제가 문제를 다운받아서 그거를 해야 되겠네요. 아니, 책이 있으면 책을 캡처하면 안 되나? 잠시만요. 2010년 몇 번? 3번이요. 원추진자 그건데요. 원추신자? 네. 실제 원추신자? 응, 예. 네. 그, 그게, 풀어주실 때 벡터 해서, 얘기하세요. 그 벡터를 해서 중력이랑 장력이랑 원심력 이렇게 해서 평형 상태를 놓고 하셨잖아요. 음, 근데 그게 할 때 각 세타를 키우면 어떻게 늘리면은, 되느냐? 늘리면 음, 근데 거기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중력이 일정하다고 놨을 때 세타를 이렇게 늘어나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장력이 음, 벡터 화살표 길이가 길어지고 네. 원심력 화살표 길이가 길어지는데 커지죠. 이렇게 놔도 그럼 똑같이 그러면 장력이 커진다, 구심력이 커진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 벡터 때문에 그림으로 인해서, 네. 음, 그림상에서는 화살표 길이가 길어지는데 그렇죠. 그 부분이 이상하다는 거야? 이상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그냥 그렇게 해서 문제를 되냐고? 풀어도 네, 예.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지?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어, 저는 이렇게 다시 확인을 한번 받고 싶은 거야? 다시 한번 문제를 풀었을 때 그렇게 아, 네, 그렇게 한번 풀어보기도 해가지고 그렇게 뭐 나중에 또 풀게 됐을 때 그렇게 해도 되는지 그렇게 해도 되는지가 궁금한 예, 이유가 예, 그게 지금 나름대로 추론을 한 건데 예,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그냥 질문이 그렇게 해도 되냐라고 해서 내가 해도 된다 하고 끝내면 자, 이 문제죠. 예, 자, 2010년 3번 문제입니다. 원추진자가 나오는 그 케이스 여기서 원추진자 나와서 T가 이 수평면으로 돕니다. 길이가 라지 L 그리고 여기서 각도가 세타일 때 이 세타를 크게 만들어줄 때 변하는 각도를 찾는 건데 여기서 실의 장력과 원심력을 구하라. 구심력이나 원심력 똑같은 거니까 이걸 구하라 하는 문제를 자, 왜 뚜룩뚜룩해. 이거 자, 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작용하는 힘, 세 힘을 확인을 해보면 밑으로 중력, 그 다음에 옆으로 구심력, 그 다음에 실 따라서 장력. 이 세 개가 평형을 이루는 거죠. 네, 원래는 구심력이 아니라 이거는 원심력이라고 그러죠. 네, 그리고 바깥쪽이니까 세 개가 평형. 그럼 세 힘의 평형, 세 벡터의 평형이니까 중력을 이렇게 놔두고 원심력, 장력. 그래서 이게 mg, 여기가 세타, t, 그 다음에 원심력. 자, 여기서 정해져 있는 값, 크기가 정해져 있는 값은 얘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네, 세타를 키우면 이 크기가 고정되어 있고 삼각형이 완벽하게 평형이 돼야 된다는 게 맞다면 이 각이 커졌을 때 삼각형은 이렇게 그려져야죠. 이게 고정이고 그 다음에 그 세 변을 요것들이 세 변을 이루면서 삼각형을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세타가 커지면 이 빗면도 커질 테고 아랫면도 커지겠죠. 이렇게 추론하는 게
당연한 거죠. 주어진 조건이라는 건 MG와 이 수직 관계고 세 개가 삼각형을 만든다라는 세 조건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각을 키운다면 이러한 삼각형이 될 거다. 추론에서 문제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림상으로도 이렇게 갈 거다라고 크게 어렵지 않게 추론을 했을 건데 여기서 자기 자신이 확신을 못 가지게 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부분이 뭔가를 모르는 거지 내 말은. 그냥 확실히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한 거라서 그냥 근데 수업 시간에 했을 텐데 이것도. 수업 시간에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삼각형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도 했죠. 그러니까 의심이 든 건 아니고. 의심이 든 건 아닌데요. 그 기억이 아니 근데 네. 그러니까 기억이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질문한다는 거는 추론을 해봤다는 거잖아. 네. 추론해봤는데 의심을 안 하고 그냥 질문했다고? 그것도 이상하잖아. 그럼 내가 다시 질문하면 이걸 질문한 이유가 뭐예요? 그냥 그렇게 풀어도 되는지 여쭤본 거였어요. 그러니까 되는지를 왜 물어보냐고 내 말이. 아, 자기가 자신을 못 믿는 거 아니면 네.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 그럼 이게 기억에 의존해서 풀었다면은 물어볼 수 있어요. 내 기억이 맞냐? 네. 그죠? 그럼 기억을 의존했다면은 이런 추론을 안 해봤다는 얘기 하잖아. 이렇게 되는 것도 같은데. 그죠? 네. 그래서 물리적 추론을 했다면 여기서 크게 의심이 될 부분들이 없어. 네. 그래서 아니 내가 돌려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질문이 들어왔고 이게 맞냐라고 해서 맞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네. 공부라는 게 어쨌든 자기 스스로 자기 내면에서의 추론이 있어야 되는 거고 네네. 그럼 질문에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럼 질문한 거는 이러한 정보가 내가 제대로 옛날에 봤던 걸 갖다가 기억을 떠올려서 제대로 복원해낸 게 맞냐라는 질문이라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것만 해가지고는 부족한 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제 수업 들 때 기억은 그냥 이렇게 작은 세타를 작게 했을 때 이 평형만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문제를 풀 때 한번 요렇게 길게 세타를 이렇게 크게 해서 장력을 이게 화살표를 길게 한번 그려서 제가 추론을 해본 건데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맞나 이렇게 여쭤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봐. 네. 주어진 조건에서 이것떠한 추론의 단계를 거쳐서 결과, 즉 질문을 도출한단 말이죠. 그럼 이 단계가 네. 어떤 거는 2단계, 어떤 건 3단계 되는데 요 체인들이 추론의 과정인데 여기서 미스가 생기면 여기 잘 모르겠다면은 그래서 이제 파생해서 질문을 하고 나가야 되죠. 그럼 질문해서 답이 들어오면 같이 가서 요걸 강화시키는 흐름이 돼야 되는데 방금 질문은 무엇을 강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조건에서 추론하는 어떤 과정을? 애매하다고 할 수 있어. 애매하다고 하는 질문을 네. 그러니까 요걸 질문하는 지점에서 네. 어떤 포인트를 얘기를 한 건지 내가 모르겠다고. 본인도 모르면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걸 질문한 이유가 없으면은 다음에 어떤 실수를 만회하고 어떤 실수를 못할 때 이걸 백업해주는 그 효과가 나는가가 없으면 그냥 단발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추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요 지점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다. 네. 그럼 이건 별로 큰 물리 추론에 대한 질문은 아니네요. 네. 그냥 그쵸? 제가 풀다가 그렇게 생각이 나서. 생각이 났을 수도 있어. 그냥 이건 맞아야 할 수 있는데 질문을 했으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게 맞고 네. 그럼 질문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내 스터디에서 마지막은 학생이 입으로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장 선생이 지금 내한테 질문한 거에 대해서 대답을 본인이 하는 보세요. 질문을 뭘 했고 무슨 답을 받았는지. 저렇게 풀어도 상관없다. 라는 내 말이 왜 중요하냐고. 그게 없으면은 오늘 추론은 별로 없어. 내 기억이 맞냐? 기억을 확인하는 과정이니까. 그거는 좀 공부 포인트가 약간 잘못됐다고 생각밖에 얘기할 수가 없네. 그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어요, 그러면? 아니요, 이거 말고 다른 건 없었어요. 공부를 별로 안 하네, 요새? 하는데요. 하긴 네, 하는데 질문이 없어. 네. 멋있는데. 자, 여튼 그런 질문이 하나 들어갔고. 그 다음에
포함해야 되지. 또 다른 질문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그다음에 다른 질문이 뭐가 있나 봅시다. 네. 뭐 분명히 별로 없네. 오타에 대한 얘기들과 했고, 이걸 많이 물어보는데, 이중슬립. 자, 그럼 여기서 D1, D2, 이쪽에서 센터, 이렇게 가서 센터명 만들고, 그럼 여기서 또 다른 명, 이렇게 된 이 간격을 델타 X가 할 텐데, 이 지점에다 구멍 하나 동 뚫어놓고, 이 구멍의 위치를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S. 이 구멍의 위치를 이동시키면서 이 무늬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 질문이 중요하죠. 이 부분에서 이게 S가 이쪽으로 내려오면 이게 원래는 똑같았는데 이게 S1, S2 이렇게 해서 길어지고 짧아지고, 그럼 이건 똑같다고 쳤을 때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영상이 남아야 된다. 그럼 이 올라갈 때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갔다면, 딱 똑같은 지점까지 올라갔다면 위상은 같다, 위상이 같은 거에서 이동한 경로 차이가 난다. 그럼 여기서 내려간 것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한 파장 차이 나고, 위로 올라가서 한 파장 차이 나는데 위에가 길어지고 밑에 길어지니까 최종 라인은 서로 같더라 해서 센터가 이쪽으로 간다. 그렇다면 원래 명자리에 명이 온다라고 하면 이 두 라인의 차이, 그걸 D1, D2라고 한다면 이거는 람다가 될 때 여기서도 S1, S2 차이가 람다가 돼야죠. 단 처음에 S1이 더 길어졌다면 그 다음은 D2가 더 길어진지 줘야 센터명이 나타나겠죠. 그 기출 문제가 요 부위 말고 여기서 무늬의 모양이 4분의 1 델타 X만큼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금밖에 안 올라갔다. 즉 이 두 개 차이가 이만큼이 아니라 4분의 1 지점 정도가 돼야 된다고 보죠. 그럼 여기서 4분의 1 람다의 차이가 날 때 이게 무늬가 1대1 대응이니까 1차식 2거니까 근사로 친다면 4분의 1칸 올라가는 거죠. 무늬 한 칸이 여기에서 경로차로 보면 람다. 무늬 한 칸의 요 무늬와 요 두 개 경로차가 람다로 되어 있으니까 4분의 1이라면 이것도 4분의 1 비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4분의 1 람다가 되겠죠. 그래서 단 얘가 4분의 1 길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4분의 1 길어졌을 때 이 두 개 합한 거하고 이 두 개 합한 게 같더라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대응을 한다면 요 길이의 몇 배 하고 D1과 D2의 차이가 람다의 몇 배 하고 거꾸로입니다. S1과 S2의 차이, 이것도 역시 람다의 람다의 몇 배. 그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개가 항상 똑같은 크기가 된다면, 얘하고 얘하고 똑같은 크기가 된다면 두 개 합한 거, 두 개 합한 게 같아지니까 그 전체가 위로 이동하더라. 람다의 정수배가 차이 난다면 얘들 한 칸.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뭐 이렇게 해서 1대 1대 1 대응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뭐 근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지만 대략 그러한 비례가 가능하다. 그죠? 자, 이런 흐름에서 계속 얘기를 하지만 위상을 찾아봐서 구하는 것이
간섭입니다. 간섭의 패턴. 위상은 정확하게 같냐 다르냐 이것만 알 수 있는 거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위상차를 찾는 거고, 위상차는 두 라인, 하나는 델, 길이, 경로차를 찾아서 가는 거고, 하나는 반사, 그것도 고정단 반사가 몇 번 있느냐 이걸 보고 가는 건데, 경로차라는 거는 그냥 길이만 있는데 그 길이가 그냥 있을 때, 그게 아니고 굴절률이 다를 때, 그 케이스를 처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광로차라 부릅니다. 그래서 광로차, 그걸 가지고 일반적인 위상차를 구하고, 아니면 반사를 가지고 위상차를 구해서 그 위상차를 가지고 위상을 찾습니다. 그 다음은 간섭의 패턴이죠. 그래서 이 이중슬릿의 케이스에서 이 간섭의 패턴의 단위가 그 무늬 크기로 나타내죠. 그거의 몇 배. 그럼 이렇게 쫙 내려온 요 지점에서 광로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람다의 몇 배. 여기에 무늬차 델타 x의 몇 배. 그럼 얘들은 2분의 람다로 넘어가죠. 그래서 반사, 광로차 이런 것들 전부 다 위상차를 나타내는 흐름이라서 위상차는 뭔가 람다 시리즈에서 몇 배로 나타날 테고, 그거하고 생겨난 간섭의 패턴은 델타 x의 몇 배로 가는데, 이 둘은 1대1 대응이다. 라서 무늬의 4분의 1 칸 이동했다면 4분의 1 람다의 경로차들이 발생했을 거다라고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절 간섭에서 첫 번째 슬릿의 위치를 이동했을 때 무늬가 달라지는 것과 무늬가 달라지는 것, 그 무늬는 간섭 패턴입니다. 그것 때문에 경로차 지점들 달라지는 그 경로차를 구하는 것, 그때는 람다 시리즈로 나타나겠죠. 람다의 몇 배. 대략 이런 질문들도 들어왔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카톡으로 질문을 하시는데, 수면파 회절 간섭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투플러 상대 속도 변화하는 비율대로 변하는 거. 질문이 애매한데 질문을 제대로 해주세요. 수면파 가지고 회절 간섭하는 것. 이거 보면 수면파로 회절 간섭,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수면파 실험은 슬릿을 옆에서 잘라놓은 상태로 보죠. 그래서 이 구멍병 들어가면 이게 스크린을 딱 생각하면 스크린, 여기 영상이 맺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놔두면은 구멍 한 개로 들어오니까 파가 이렇게 퍼지겠죠. 동심원으로. 그러면 기본적으로 회절 효과 때문에 이 큰 놈이 어디에 생기냐도 되는데, 단일 구멍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볼록하게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단일 슬릿. 그럼 뭐예요? 여기서 들어간 수면파들이 여기서는 파도가 좀 많이 치게, 그 다음 없게 또 많이 치게,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퍼지는 게 이렇게 수직으로 퍼집니다. 혹은 이중 슬릿 실험을 할 수도 있죠. 그럼 이렇게 파가 퍼지고 이렇게 파가 퍼져서 파가 이렇게 물결이 이렇게 질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생긴다면은 센터에 진하게 보강 간섭하는 것이죠. 그래서 파도가 굉장히 많이 칠 테고, 그 사이에는 파도가 치지 않은 부분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타난 영상은 파도가 아래 위로 많이 치는 그 진폭 정도가 표시가 되겠죠. 이거는 빛으로 나타낸 거하고 수면파하고 똑같습니다. 달라지는 거는 수면파는 파면만 보일 테고 빛은 진행 방향이 보인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실험을 살짝 바꿀 수가 있어요. 아니, 수면파 표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표면에서 여기서 동심원을 발생시키는 것이죠. 요렇게 뿅뿅뿅뿅 막아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파원이 있는 것처럼 막아서 평면파가 들어와서 여기서 막혀서 구멍 속으로 회절을 일어나는 현상을 그대로 들고 올 수도 있는데 어차피 회절에서 요 슬릿이라는 게 전 파원이 되어서 파를 다시 발생시키는 효과니까 그냥 두 개의 전 파원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동심원 모양으로 파면들이 막 생길 겁니다. 그러면 슬릿으로 가린 건 아니지만 이 효과를 그대로 낼 수가 있죠. 구멍 두 개에서 파가 새로 발생한다. 홀겐스 원리. 그런 것처럼 그냥 그 두 개의 구멍에서 파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여기에 슬릿이 있다, 스크린이 있다고 치면 여기서 나간 파, 여기서 나간 파가 서로 똑같은 거리라면 0, 또 명, 또 명, 또 명, 또 명 해서 진한 혹은 진폭이 큰 그런 파도 자국들이 생기겠죠. 그럼 여기하고 연결시켜 보면은 요 지점이 센터명, 그 센터 배가 해당하는 게 센터명. 그럼 마디선에 해당하는 게 요 사이에 들어갈 겁니다. 마디. 그럼 여기도 마디. 그래서 좀 더 크게 볼까요? 자, 센터 배를 잡던 것이 센터명. 그럼 그 다음에 명이 이렇게 나올 건데, 그 다음 명. 그 다음 명. 이게 센터명, 첫 번째 명. 첫 번째 명. 이렇게 가겠죠? 그럼 요 사이에, 이렇게 그려주면, 요 사이가 첫 번째 마디선이겠죠. 첫 번째 마디선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는 첫 번째 암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똑같은 얘기죠. 이제 이중슬릿에서는 명암, 명암으로 나타냈고, 동심으로 나오는 수면파에서는 마디선, 배선, 마디선, 배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두 개가 이렇게 만난다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그럼 이걸 하나 더 발전시킨다면 밑에 있는 구멍, 점 파원도 아깝다. 그럼 이 하나만 딱 놔두겠다는 거죠. 그래서 동심원을 발생시키고 나머지들은 반사가 전혀 없게, 근데 여기서는 반사가 일어나게, 반사 허용 하는 표면을 만들면, 즉 여기는 물 넘침으로 해놓고 여기는 물 넘침이 아니라 전문을 벽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가서 다이렉트로 간과하고 여기서 반사해서 간과하고 서로 합성이 될 테니까 이 반사 라인의 작도법은 얘들의 상이 이쪽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뿜어낸다라고 추론하자고 했죠. 그래서 이 두 점 파원에 의한 영상들이 쫙 생기는 겁니다. 돼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자, 3단계로 발전시켰습니다. 원래 구멍으로 홀긴스 원리에서 파가 전파원처럼 발생하게 하는 이런 장치가 가능하고 막는 장치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아예 실제 전파원은 이 두 개를 두는 거죠. 그러면은 전파원에서 요 면 자체로는, 요 평면 자체로는 동심원이 발생해서 휘어지는 쌍곡선이 나타나는 그런 무늬가 생길 거고 요 둘 사이는 정상파. 그럼 이 끝에서는 두 전파원으로 와서 두 파가 합성하는 명암으로 나오는 이중슬릿에 의한 간섭. 그 다음에 여기서 요것도 그냥 실제가 아니라 반사파로 만든다면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기로 다시 돌아가서 요거는 반사니까 두 개 똑같은 위상이 출발하는 게 명확한데 여기 올라가서 얘하고 위상 차가 생긴다면 이건 아까 문제와 똑같죠. 두 점에서 들어오는 요 상황. 자, 기억나죠? 다시. 그럼 D1, D2에서 같은 위상일 때 여기 센터 명에서 명암 나왔을 때 이 두 개의 위상 차가 생겨버리면 여기가 약간 위상이 더 달라지면은 경로차를 다시 따져서 약간 위쪽으로 센터가 올라간다. 그리고 무늬 전체가 위로 이동한다. 만약에 위상이 똑같다고 치면 똑같은 문제 생깁니다. 다만 센터가 달라지겠죠. 이거 똑같은 상황이죠. 여기로 바꿔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반파장이 차이 나요. 그럼 이 두 개 딱 만나는 곳은 경로차가 전혀 없으니까 소스의 출발, 파원의 출발부터 위상이 차이 나면 그걸 반영시켜가지고 명암이 달라지겠죠. 반파장 차이 난다면 여기가 센터 명이 아니라 센터 암이 나올 겁니다. 그럼 출발할 때 위상이 이미 차이가 났기 때문에 경로차 가지고 같아지는 센터 명은 보이질 않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센터 명은 없고 센터 암으로 출발합니다. 경로차가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는 암,
그 다음 명암이 또 반복돼서 나타나겠죠. 그래서 파원 두 개의 위상 차이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냥 아까 얘기했던 그 흐름에서 위상차를 만들 때 경로차, 파원 이거 말고 기출문제 하나 더 있었죠. 아예 파원의 위상차를 반영시켜서 위상을 판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잘 안 나오고요. 보통은 파원은 출발점이 같아, 혹은 파원만 바꾼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합니다. 자, 됐나요? 원래는 이 질문이 들어오면 그 사람한테 왜 궁금했느냐, 마지막에 알겠냐라고 해서 그 사람 입으로 알겠다 하고 끝내야 되는데, 아까 장선생한테 했던 것처럼 이 카톡으로 들어가니까 알겠냐, 본인의 입으로 얘기해보세요 할 수가 없어서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오늘은 시청한 사람도 꽤 있네요. 근데 내한테는 윤이나 선생은 보고 있는지 전혀 안 보이네. 시청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군요, 내가. 자, 여튼 질문에 대한 대답은 됐습니까? 장 선생은 더 질문 없고요. 네. 또 등장했어. 마이크 껐다 켰다. 내용 모르는 것도 없고? 아직, 예. 지금 그냥 기출문제만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고 있는 중이라서요. 그래요? 네. 반복해서 할 때 아까처럼 그냥 기억에 의존하는 그 흐름 말고 질문을 할 때도, 아니면 공부할 때도 스스로 추론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한테 들었던 기억이 없더라도 자기가 합리적으로 추론했으면 맞는 거지. 시험장 하면 그게 헷갈려요. 자기 추론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기억에 의존하게 돼 있죠. 그래서 시험장 갔을 때도 생각하고 그렇게 공부를 해보세요. 자, 그럼 오늘 요 정도 할까요? 자, 나름대로 참여 2명 했고요. 자연과학은 요번 주부터 광고가 나와서 다음 주쯤 되면 또 참여를 많이 하겠죠? 선생님, 오늘 잘 보이던가요? 근데 처음에 초반에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음소거 안 하셔가지고, 이중으로 마이크 계속. 음소거 안 했어? 예, 그것 때문에 이중으로 막 들리고 이러더라고요. 내 컴퓨터에 네. 마이크를 내가 키워버렸어요. 그래서 소스가 2개로 들어간 거지. 윤 선생님 또 뭔데? 마지막 그림에서 수면파 반사했을 때 위상이 마지막 그림? 마지막 그림 또 뭐야? 다한 거 아닌가? 마지막 그림에서 마지막에 여기서 반사하는 케이스에 왜 경로차만 따지느냐? 그거는 문제에서 줍니다. 보통은 반사의 종류는 굴절이 큰 데서 작은데 큰 데가 고정단, 자유단 이렇게 나누는데 그거는 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줘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파 하나만 줘놓고 여기서 간섭 무늬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상이 뿜어내는 그 라인이 반사 라인인데 이건 경로만 만들었고 실제로는 만약 이렇게 넘어간다면 반사가 전염되긴 반사겠기 때문에 반사에 의한 효과, 즉 고정단 반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상이 정반대로 바뀌겠죠. 네, 그 케이스는 문제에서 많이 줍니다. 만약에 안 준다면 속력에 대한 언급이라도 있어야 돼요. 속력의 변화가 어떤가를 안 주면 상당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최대한 추론해봐야겠죠. 속력이 전혀 있고 아예 없어지니까 속력이 느려지니까 고정단 반사 할 수 있는데 자유단 반사라고 그냥 설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문제에서 조건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할까요? 그러면 윤 선생님도 다음에는 마이크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Q&A도 화면에서 그 옆에 보면 Q&A 박스가 있을 거예요. 이벤트 하는 지점에. 그래서 그 Q&A를 딱 띄워서 얘기를 하면 오히려 제가 방송이 조금 더 좋고
나중에 이걸 시청하는 사람들은 그 Q&A를 볼 거기 때문에, 예, 그걸 해주면 좀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시는 분들도, Q&A, 그 행아웃의 Q&A 기능을 활용해주면 조금 더 원활한 스터디가 되지 않을까. 아직은 시험 방송 중이라 이것들 다 뭐 제가 편집을 하고 넘기지는 않는데 그냥 통으로 놔뒀는데 다음에 좀 편집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좀 깔끔해지지만 지금은 아직 여러 가지 루트를 가지고 제가 실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정도까지 할까요? 수고했습니다. 준비 없죠?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